섹스는 학문이다. 섹스는 힐링이다. 섹스는 레크리에이션이다. 대한민국을 바꿀 혁명적 섹스 코드. 호스트의 성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병 알아봤는데요. 성병의 역사가 꽤 오래됐고, 예, 가장 심각한 거 지금 그러니까 페니실린이 발명되면서 네. 어느 정도 해방이 됐는데, 그래서 프리섹스를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1980년도 80년도 예, 에이즈라는 게 나오면서 상당히 또 심각해졌다. 자, 그러면 성병의 원인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행동의 원인과 사회적인 원인과 생물학적 요인이 있는데요. 너무 일찍 섹스를 시작한 사람들, 그러니까 15세 이전에 성교를 한 여성이 18세 이후에 첫 섹스를 한 여성에 비해서 세균성 감염될 확률이 4배. 아, 그래요? 골반염은 2배. 그러니까 일찍 섹스를 한 사람이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당연하겠지만 파트너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전년도에 섹스 파트너가 1명인 사람이 감염률이 1%라고 하면 2명에서 4명이면 4.5%, 5명 이상일 경우는 5.9% 감염률 같은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섹스 파트너를 가진 사람이 많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1명인 것보다 여러 명의 파트너를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음성적으로 많이들 한다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가 많은 사람과 섹스를 하면 그 사람이 파트너가 많은지 어쩐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어쨌든 파트너가 많은 사람과 섹스를 하면 위험도가 높아져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 양성애자인 남성을 파트너로 갖는 여성, 바이섹슈얼인다. 그러면 아무래도 동성애 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은 이성애자보다는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위험도가 높은 성적 행동, 당연히 학문 섹스를 하거나 매춘을 했거나 원나잇 스탠드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높죠. 그다음에 지속적이지 않게 콘돔을 사용하거나 올바르지 않게 사용했을 경우, 그러니까 성관계 할 때마다 파트너에게 음경을 접촉시킬 때마다 콘돔을 사용하면 성병이나 골반염이 크게 줄어요. 그다음에 이제 술이나 약물을 남용하면 아무래도 이성이 떨어지잖아요.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병이나 임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강압적인 섹스를 당했다. 청소년기에 갑자기 남자애가 여자한테 그랬다. 이럴 때는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성병으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낮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성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그다음에 성병을 너무 걱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청소년기 약 3분의 1 정도가 콘돔을 사용할 때 끝부분에 공간을 남길 필요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다음에 콘돔을 사용할 때 바세린을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콘돔을 사용할 때 여성이 이제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바세린이나 로션 이렇게 바르는데 그 콘돔 녹아버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네요, 이거. 네, 그다음에 이제 공간을 남겨서 이렇게 공간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정액이 넘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콘돔만 제대로 사용해도 성병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죠. 아까 비틀어서. 네, 없애서. 콘돔 사용법 지난 시간에 비틀어가지고 공기를 없애라. 없애라. 그다음에 절대 바셀린이나 로션 함께 쓰지 말아라. 네, 그 지용성을 쓰지 말라는 거죠. 콘돔이 녹아버리니까. 수용성제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예를 들어 성매매 종사자, 몸을 팔아야 되거나 청소년기인데 가출했거나 결손 과정, 외로우니까 아무하고나 성관계 할 수 있죠. 이주 노동자, 감금된 사람들, 교도소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병, 빈곤, 술, 약물 남용, 성매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청소년을 상대로 금욕만 강조할 경우, 오히려 콘돔 사용에 대한 말을 안 하고 금욕만을 강조할 경우 성병을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까놓고 에이즈라든가 이런 예방을 하면서 콘돔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성을 막 은밀하게 자식들도 성병을 안 가르치고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기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섹스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섹스를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 집단에서 미국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그 파티가 있다, 카니발이 있다, 그러면 보통 고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콘돔을 나눠주는 이제 단체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미국도 보수적인 엄마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 카니발 끝나고 섹스하라고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막 반대를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런 경우가 오히려 콘돔을 나눠준 경우가 성병이나 피임을 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밀하게 하거나 뭐 도덕적으로만 막 금욕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아예 콘돔을 나눠준 게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만약에 성병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꼭 기억에 넣을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병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인 특징인데 대부분의 성병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증상이 있어도 너무 경미해요. 그래서 감염된 시기 이런 걸 잘 모르고요.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전까지 잘 몰라요. 근데 그때까지가 긴 시간이나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도 몰라서 치료를 못할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염된 사람도 치료를 안 받아서 심한 손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성병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성병이 감기처럼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치료 시기를 때를 놓치고 파트너한테 아무 죄책감 없이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물학적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기는 균들이 요즘 많아요. 그다음에 치료를 한 일주일 약을 먹었는데 2, 3일 먹고 증상이 없어지니까 치료가 됐다고 그만둬버려요. 이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특히 요즘 우리나라 결핵 같은 건 이제 성병은 아니지만 결핵도 내성균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사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항성 있는 바이러스가 생기거나 박테리아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썼던 항생제가 더 이상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치료할 때 완전히 균을 죽여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그쵸. 거가 더 아까 낫다. 1928년도에 페니실린 나왔고 난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페니실린 리지스턴트 페니실린 에이즈 그쵸, 리지스턴트 저항을- 페니실린이 나와서 페니실린 더 이상 요즘 잘 쓰지도 않아요. 페니실린에 드는 항생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균이. 그래서 거의 요즘에 이제 쓰기를 세파나 세프로폭사신이나 독시사이클 이런 걸 쓰는데 그만큼 페니실린에도 잘 안 드는 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염된 사람이 자신이 치료됐다고 믿으면서 계속 전파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치료를 해놓고 효과적이었는지 다 나았는지 완치가 됐는지 확인을 않고 그렇죠. 한 2주 먹으면 교과서에 돼 있다고 하니까 2주만 먹이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잠복했거나 아니면 의사가 2주 거 약을 줬는데 한 2, 3일 먹고 증상이 없으니까 치료됐다고 안 먹어버리거나 이렇게 그 후에 치료 후에 정기검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그리고 헤르페스, 성기 바이러스, 성기 사마귀, 와트 바이러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원인이거든요. 에이즈 같은 것은 거의 치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성병의 특징 중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이 성병에 취약해요. 특히 여자 청소년은 자궁 경부가 굉장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클라미디아나 임질이 걸리면 굉장히 잘 걸려요. 취약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여자 청소년이 성병에 감염되면 일단은 부끄러워서 병원 안 가기도 하지만 불임이 되기도 쉽고 나중에 임신이 되었고 애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여자 청소년은 굉장히 성병에 취약한 나이고요. 그다음 이제 뭐 이것은 말이 많은데 남자가 포경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음경이 뭐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임질, 에이즈, 매독과 같은 것의 위험도가 60% 증가한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 이건 옛날 일 아니에요? 예, 옛날이죠. 포경 수술을 받아도 뭐 예방 효과가 없다고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고 어쨌든 성병은 그렇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콘돔을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행동의 변화나 이런 것이 있는 그러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콘돔 걸리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뭐 전번에 말한 것 피임처럼 항상 성병을 염두에 두고 안전한 성관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위험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건강상의 입장에서도 네. 청소년이 그 성적으로 네. 가능하다고 해서 네. 성관계를 너무 자유롭게 하는 거는 좀 금지될 필요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제 생각에는 청소년기 굉장히 성적으로 왕성하긴 하지만 청소년기 한번 성에 탐닉하잖아요. 그러면 공부하기 되게 어려워요. 성장에 많이 신경 쓰고 그죠? 네. 그리고 청소년기는. 또 청소년기에 돈도 없을 뿐더러 부모한테 돈을 타서 써야 되는데 예. 자기 혼자 자유롭게 가서 병원에 진료를 받거나 치료하는데 자유롭잖아요. 예. 일단 돈이 없고 그걸 말하는 것이 굉장히 민망해서. 그래서 청소년기는 굉장히
성병이나 피임에 취약한 나이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교육 선생님 예전에 강의하실 때 네. 그때 울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신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 본인이 이렇게 관심 갖게 된 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른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네. 폭행 당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인데 네. 그 다음에 성병에 걸려가지고 좀 이따가 앓은 거겠지. 잠복기 거쳐가지고 그래서 임신이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그 청소년기에 10대 때 그런 자기 인생에서 대단한 그 충격이자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성폭행 당한 데다가 임신까지 너가 불가능하다라고 진단을 내렸을 때 그래서 성교육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분의 역사가. 본인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그 한번 그 데미지는 뇌에서 이게 평생 잊혀지겠습니까, 사실? 그러긴 한데요. 그런 일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 뭐 여자 외음부를 만지거나 뭐 뭔가 이렇게 그런 경험을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은 청소년기에 그런 데 노출이 안 돼야 되기도 하지만 되더라도 그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툴툴 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도 가르쳐 줘야 돼. 이게 그게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그냥 그 시기에 지나간 일이고. 어쨌든 성폭행은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그리고 성병하고 피임은 절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피임하고 그다음에 성병이거든요. 내가 고름이 나오는데 성병이냐 아니냐 이거 치료해야 그러니까 병원에는 못 가고 네. 음성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가야지. 근데 이게 성병이 증상만 들어갖고 이게 성병인지 아닌지 균이 아까 25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균 검사를 네. 해봐야지 알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염이 된지 안 됐는지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될지 뭐 이런 거 다 들어봐야 되고 파트너랑 치료해야 되는 이런 거 상담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말로 피임하고 성병은 절대 말로 상담이 안 돼요. 조금만 이상하면 네. 바로 근데 병원에 가든지 6개월에 한 번씩은 온 국민이 다 성병 검사를 받든지 뭐 시약 같은 거 나오면 좋겠네. 리트머스처럼 딱 대봐가지고. 이제 시약이 근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참 섹스가 뭐 말하는 것도 어려운 나라인데 무슨 성병 검사야 뭐 지금 그 집성촌들도 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지금 더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게 있었을 경우는 보건소에서 매번 체크를 하니까. 보건증 주면서 체크하니까 에이즈나 뭐 매독 같은 거 이런 게 걸리면 아예 빨리빨리 치료하거나 격리시키거나 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대한민국 남자들 뭐 와이프하고 섹스 안 해도 솔직히 다 밖에 나가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거는 10대 애들이 굉장히 성병이 많아요. 아 그래요? 10대 애들이. 이야. 10대 애들 염증이 있어갖고 이제 성관계 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까 그 성 파트너 많다고 했잖아요. 10대 여자나 남자 중에 자기 섹스 파트너 여러 명인 사람들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25가지 보는 균 검사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나와요. 보면 5개 이상 나오는 애들 잡다하게 진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5개 이상.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 아줌마들 있죠. 네. 아줌마가 제일 깨끗해요. 그렇지. 그렇죠. 아줌마들은 자기 전기 파트너가 있는데 또 10대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10대가 전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제가 뭐 전에도 노는 언니들이란 얘기를 썼는데 그런 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이라든지 약간 비행이라든지 아웃사이더로 소외된 애들 중에 성관계를 하면 고애들이 고애들이거든. 그 속에서 얘네들이 병원에 갈 자발적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게 확산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원조 교제도 있고. 요즘에 그러기도 하고요. 어린애들. 저는 이제 젊은 어린애들이 오면 반드시 냉으로 성병 검사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이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들긴 하지만 그걸 치료 안 하면 나중에 불임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예쁜 애기 낳고 싶을 때 불임 때문에 나팔관 막혀 있으면 애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오히려 나는 애를 다 낳은 아줌마들은 성병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중에 불임 되더라도 에이즈만 아니면 죽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치료하고 뭐 재발하면 치료해주면 되지만 어린애들은 나중에 정말로 우리 나라의 2세를 낳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오면 나는 굉장히 성병 검사를 꼭 권해요. 그러네요. 아, 이거 사실 충격적인데 10대 애들이 성병이 더 많다.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10대에서 지금 이미 성생활 애들이 하고 있다는 건데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제대로 성교육 시켜주고 콘돔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손쉽게 애들이 콘돔 진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덮어놓는다고만 될 일은 아닌 것 그러기도 하고 같고. 이제 10대들이 만약에 그렇게 파트너가 많거나 파트너가 있을 경우는 이제 냉이 있어도 검사해서 치료하면 다음에 가입 능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를 낳을 때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병원에서 치료하셔야 돼요. 치료되거든요 다. 에이즈를 근데 빼고 이런 얘기는 현장에서 해줘야 돼 애들한테. 해줘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정말 해줘야지. 이제 뭐라고 오냐면 애들이 소갈머리 없이 저 죽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염증 치료해야겠다. 균이 몇 가지 있다. 그러면 저 죽어요 그러면 안 죽어. 저 나중에 애기 낳을 수 있어요? 그럼 낳을 수 있어. 치료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의 성교육들이 좀 활성화돼가지고 정말 현실에 맞는 맞아요. 정책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의 성을 뭐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렇죠. 미리 이 모든 정보들을 미리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치료 기회를 놓치면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뭐 성인용으로 해라 이렇게 청소년한테 악영향 미친다 그러는데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청소년한테도. 청소년이랑 가임기 여성 남성한테 다 필요해요. 그렇죠. 예. 이걸 안다 해서 성생활을 미리 체험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는 게 오히려 자세를 심어주면은 성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경건하게 대하는 마음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즐기는 섹스는 창의성이 있거나 노력하면 되지만 실은 안전한 섹스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안전한 섹스의 가장 중심이 성병하고 피임이에요. 특히 성병은 굉장히 중요하고 피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성교육 두 가지만 하라고 하면 난 저는 성병하고 피임을 주저하지 않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아까 그 얘기를 좀 보충하자면 지금 이제 저희 팬 중에 고성 열심히 들으시는 외국에 계신 분이 계신데 저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좀 했는데 그 와이프하고 성생활을 거의 이제 와이프가 지금 육아하고 그러니까 좀 한 몇 년째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고성 열심히 듣고 있대요. 그러면 아까 그 논리로 봤을 때 청소년을 조장한다. 그럼 이 방송을 들으면 그 사람은 맨날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듣는데 와이프하고 성욕이 막 팍팍 일어가지고 그런데 방송은 듣지만 그냥 와이프가 이제 육아 다 끝나고 할 때까지 내가 그냥 기다려주고 나는 뭐 애인 만들고 이러고 싶지도 않다. 가정에 나는 굉장히 패밀리맨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성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니까 음란함이나 옛날에 이제 방종적인 생각들이 많이 죽는다는 그런 댓글들이 상당히 올라오잖아요. 몰라야지 네. 현상이 생기는 거지. 알면 그다음 지식이 생길 거잖아요. 저희도 저희 지금 셋이 있지만 저희가 방종한 성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네. 이런 얘기 한다고 방종한 게 아니라 성기능이 살아나면은 오히려 방종이라든가 음란한 마음 줄어들어요. 네. 성기능이 약해서 성적인 그 만족이라든가 성적인 그 생활을 건전하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꾸 더 오히려 욕구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아셔야 저희는 돼요. 한 네. 파트너하고 깊이 있는 섹스를 하라. 네. 이런 거지. 여러 파트너랑 많이 하면서 난잡하게 해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대로 좀 잘하자. 이런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남녀가 이게 좀 네. 달라요? 종류가?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세균성 성병하고 바이러스성 성병이 있는데요. 세균성 성병은 걸려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클라미디아, 임질, 비임균성 요도염, 매독. 이거는 진단만 되면 다 치료가 돼요. 일단 바이러스성 성병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치료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에이즈,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성기 사막이라고 하는데 와트 바이러스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헤르페스, 그다음 간염이에요. 간염이 성병인 거 사람들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간염이요? 네, 간염이 이게 왜 성병이에요? 성병이에요. B형 간염, C형 간염 다. 아니 이게 무슨 뭔 소리예요 지금? 간염 성병이에요. 아니 그럼 성병으로 그거는- 간염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키스나 체액 교환으로 이게 가능하잖아요. 됐어요. 아 그래서 성병이라고 네. 하는 거죠? 섹스로 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체액 교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파트너가 간염 보균자다 그러면 본인이 간염 예방주사 맞는 게 좋아요. 그럼 돼요. 섹스를 못한 게 아니라 B형이나 뭐 C형이나 A형 간염이다 그러면 그 간염 보균자면 본인도 그냥 에이 그럼 감기도 성병이지. 감기도 키스하면 걸리는데. 그러긴 한데 감기는 생겼다 없었다 하지만 이런 성병은 치료를 안 할 경우는 후유증까지 가는 거. 그래서 어쨌든 아니, 간염도 그러면 성병이에요. 그러면은 네.
헬리코박터균도 네. 좀 넣어야 되겠어요. 헬리코박터균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 헬리코박터도 그 키스를 통해서 됐다고 했지만 거기는 그걸 성공으로- 위험 만드는 거예요. 네, 위험. 근데 걔도 그건 키스를 이제 통해 미개양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일으키는데. 뭐 키스 말고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성병으로 분류는 안 돼 있어요. 키스 정도까지 일단- 괜찮고 그걸만 키스 안 하고 왜냐면은- 섹스만 했는데 간염 걸려요? 체액 교환에 걸릴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거의 그래서 어쨌든 그렇구나. B형 간염 보균자가랑 자기가 파트너다 그러면 간염 주사를 맞는 게 좋아요. 특히 A형 간염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변으로 이게 많이 옮긴대요. 그렇죠. A형 간염이. 그럼 이거 항문 섹스가 좀 위험하다는 거네 그러면? 항문 섹스나 항문 이렇게 오랄 할 때 상당히 많이 감염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A형 간염은 네. 굉장히 급성기로 나타나가 치료가 되거나 죽거나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서서히 진행되다가 간 경화나 간암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A형 간염은 빨리만 치료하면 위험하진 않지만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나중에 간 경화나 간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파트너가 그럴 경우는 반드시 예방주사 같은 거 맞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이즈나 임질,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같은 것은 감염된 정액이나 질액이 점막 표면에 상처가 있으면서 이렇게 전파가 되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매독, 그다음에 연성하감은 이 궤양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그 감염된 피부나 점막에 접촉됐을 때, 그러니까 어디가 피부가 상처가 있거나 이럴 때 노출이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점막이랑. 상처가 있을 때는 섹스하면 안 되네. 그렇죠. 특히 입 주위에 헤르페스 있잖아요. 네. 그다음 외음부에 헤르페스가 있거나 종기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헤르페스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입에 자주 생기니까. 근데 이때 섹스하거나 키스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감염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물집 높아요. 얘기하는 거죠. 네, 헤르페스라는 게 물집 생겼을 때. 근데 이 입술 주위에 있는 물집을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거든. 피곤하면 잘 생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피곤하면 잘 생기긴 해요. 근데 이게 이 바이러스가 이 물집 안에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외음부에 궤양이 있으면 그 안에 바이러스가 몇십만 마리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잠복해갖고 생겨요. 한 번 생기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집 있을 때 오랄 섹스하거나 키스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물집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항바이러스. 그럼 내가 물집이 있는데 오라를 해줬다. 그런 경우에 페니스- 상대방한테 페니스에 감염될 수 있죠.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렇죠. 키스하면 그 사람 입술에 감염될 수 있죠. 아 그럼 남자가 여성을 해줬을 때도 감염될 수 감염이 있죠. 될 수 있다. 아 물집. 왜냐면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그러니까 이 될 물집이 팁들이. 그리고 특히 이 물집 있잖아요. 네. 근데 애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애한테 뽀뽀하잖아요. 애기는 사망할 수도 있어요. 아 그게 왜냐면 아직 항체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입술에 있는 물집 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네요. 물집 있으신 분들은 절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염 경로가 주로 성관계긴 하지만 성관계 없이도 감염된다고 했잖아요. 네. 특히 균을 가진 사람하고 구강성교, 항문성교, 질내성교를 통해서 감염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든 없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사정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교환 없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증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남성 증상이 어떤 거 있나요? 가장 흔한 것이 남자든 여자든 무증상이에요. 예, 증상이 없어요. 무증상이 증상이다. 네, 무증상이 증상이에요. 도담 같아. 네. 그리고 되게 증상이 의심되는 관계가 있은 다음에 며칠 후부터 종종 몇 달 후까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건 남자들은 요도염이에요. 오줌 눌 때 찌릿찌릿. 그다음에 부고환. 부고환염 있으면 아까 불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항문이나 직장에. 그다음에 요도선해. 그다음에 오랄 섹스 했을 때 목이나 인두에도 생겨요. 만약에 임질이나 클라미디아가 감염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가 안 된다. 그럼 나중에 보면 클라미디아가 이게 목이나 인두에 있을 수도 있고 구강정막이나 각막에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어린애들을. 뭐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 각막이 네. 진짜. 엄마가 이제 맞아. 감염됐을 때 네, 애기, 출산할 때 이미 그래가지고 각막염 생기거나 심하면 뭐 시력 실명, 상실. 실명도 그래, 될 수 그거 있고 얘기 특히 들었어. 매독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맞아. 진짜 공부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예. 이제 가장 흔한 게 여자들은 성병균이 이렇게 그렇죠. 다른 몸의 부위도 있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치료할 때 각막염이 있거나 여기 감기라든가 자꾸 기침한다고 해도 실은 감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치료가 안 되면 성병을 생각했고 섹스의 형태, 오랄 섹스를 하는지 이런 것도 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고. 근데 가장 흔한 것이 남자들한테는 요도염이거든요. 요도염은 당연히
배뇨할 때 화끈거리는 느낌이에요. 그다음 음경 이건 바로 나타나나요? 그렇죠. 뭐 아까 말한 잠복기 요도 그러니까 특히 임균 같은 경우는 2, 3일에서 일주일 안에 이제 음경 주변이 화끈거리거나 가렵거나 흰색이나 노란색 분비물이 나오거나 농이 나오거나 발진이나 궤양 같은 증상이 이제 가장 흔한 거고 이런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빨리. 매독 같은 경우는 발진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가장 흔한 것만 일단 여자는 아까 말한 대로 무증상이 80%. 그 이유가 여자들이 질이 속에 들어있고 그렇죠. 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모르죠. 질의 생명이 좀 둔하잖아요. 그쵸. 그죠? 이제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강이나 목, 질, 자궁 경부, 요도, 직장, 점막, 항문색소 했을 때 이렇게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균이 잘 자라요. 그리고 반드시 사정을 통해서만 성병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감염된 사람하고 질, 항문, 구강 성교로 다 전파될 수 있고, 냉에 뭐 노란색이나 흰색 분비물이 나오거나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 볼 때 화끈거리거나, 생리하는데 통증이 있는데 생리통하고 좀 다르거나, 생리가 아닌데 출혈이 있거나, 하여간 배가 이렇게 묵직하게 아프게 하는데 기분 나쁘게 아프거나. 이게 그 질염도 있잖아요. 네. 여자들이. 이거 좀 증상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질염은 성병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구별하기 근데 어렵다는 거죠. 질염도 섹스 해가지고 질염에 감염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도염이나 질염도 성병에 의한 질염 있고 그냥 비특이성 그냥 질염도 단순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균 검사를 해봐야지 알지. 사람들이 무조건 치료하면 다 치료가 되는 것 같지만 치료가 안 되면 성분 검사 따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치료를 안 하면 골반염도 생기고 만성 골반염 생겨요. 우리 감기 끼고 사는 것처럼 자궁내 임신, 뭐 불임,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불임 될 수 있죠. 여자들은 가장 흔히 생기는 데가 이제 여자들도 뭐 질이나 요도, 자궁 입구, 뭐 자궁 안, 나팔관, 그다음에 당연히 오라색소하면 목, 인두, 구강, 전방이나 항문색소하면 항문이나 직장 같은 데, 그다음에 각막 생길 수 있고. 되게 성병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더라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무서운 합병증을 만들 수 있는데 여자들한테는 특히 자궁이랑 난소, 나팔관까지 다 진행해서 골반염을 일으키고 그렇죠. 이게 섬유화를 일으키면 불임을 초래할 수 있어요. 심각하지 남자들. 네, 그 외에 이제 월경부순, 자궁내면염, 습관성 유산, 자궁경부염, 뭐 방광염 일으킬 수 있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남녀 모두에서 불임, 자궁의 임신, 전립선 손상, 뭐 요도의 상처, 고환 통증, 뭐 부고환염, 뭐 불임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안 해서 합병증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합병증까지 가면은 이거 심각하다. 그렇죠.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된다. 네. 그 성병 두려워하지 말고 네. 반드시 이런 요도가 따끔거린다든지 네. 여자분들은 뭔가 냉이 좀 있다든지 뭐 가렵다든지 그죠? 가려운 그리고 것도 되죠? 네, 그리고 꼭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균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방광염이나 요도염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파트너한테도 감염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입주에 하는 거 있잖아요. 대상포진, 그러니까 단순포진 일형은 꼭 섹스 없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외음부에 감염시키면 이게 성병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상대가 상처가 없어. 나는 지금 있는데 물집이 네. 상대가 상처가 없어도 그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점막이나 이런데 상처가 없어도 생길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면 오라색 하거나 그러면 이제 깨물거나 이렇게 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스크래치 같이 그 정도만 갖고도 바이러스는 이렇게 침투할 수 있거든요. 일단 만약에 상처가 전혀 없으면은 들어가진 않는 거죠. 대부분 그러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면역 기능이 괜찮으면 또 그렇죠. 이겨낼 수도 해도 있어요. 이겨낼 수도 그러니까 100% 이거는 한 번의 성관계에서 100% 감염된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성병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네. 고환 통증이라든가 이런 게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까? 이제 한 번 만약에 여자들 골반염이나 실은 그게 문제인데 고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이게 성기 끝도 마찬가지입니까? 통증 생길 수 있어요? 기두가 이렇게 계속 아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들 그 네. 전정염처럼 네. 한 번 감염되고 그게 이제 섬유화되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균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섬유화가 될 수 있거든요. 딱딱해지거나 뭐 그러면 그러니까 균이 없어도 그 이미 조직이 변형이 돼서 그러면 통증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영향이 계속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상포진 같은 경우 균이 나중에 없어도 그 신경을 통해서 평생 통증이 있는 사람이 일종의 트라우마네 그것도 그죠. 그것처럼 헤르페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대상포진 한 번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자리가 따끔따끔 계속 평생 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해요. 이건 어때? 아까 그 여자가 질염이 있어요? 네. 근데 남성하고 섹스를 했어. 그럼 남성이 요도염에 걸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역으로도 있겠죠. 가능하고 남자가 그쵸. 요도염이 있는데 섹스를 하면 그 균도 서로 근데 이제 성병이냐 아니냐 그냥 비특이성 균이냐 그러니까 성병은 아니더라도 염증도 그런 염증은 식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서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감기 걸렸을 때 뽀뽀했을 때 면역 기능이 괜찮으면 그냥 서로 넘어갈 수 있지만 감기 뭐 걸릴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면역 기능이라든가 뭐 그것에 따라서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병은 아니더라도 그런 균들도 그럴 수도 그럼요. 있구나. 자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또 이런 강의 들으면은 겁나가지고 그냥 그쵸. 섹스도 못할 아우, 사람들이 또 많이 그래, 생길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지금 감기라서 절대 섹스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예를 사람도 들어 없는데 저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 이제 이런 네. 얘기하면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본인 교통사고 날까봐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걸어오거나 그러진 않지 않냐고. 버스 그렇죠. 타고 택시 타고. 예. 그다음에 비행기 사고 날까봐 해외여행 안 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웠다고 우리 장 안 먹고 장 안 담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본인이 빨리빨리 치료하시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질염이 있거나 요도염이 있다고 다 성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이런 지식을 주기 위한 거지. 그리고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 그다음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제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지. 너무 겁을 줘서 성생활을 못하게 한다 이거는. 근데 두려움이 들어요. 지금 나는 솔직히 성병 안 하고 싶었어. 그런 생각 할까봐. 자꾸 부정적인 거 들어올까봐. 근데 면역력이 또 강하면 그죠? 네. 웬만하면 또 막을 수 있는 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라는 게 예.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셔야지. 그렇죠.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아시고 섹스를 즐겁게 하시되 혹시 내가 자기 건강 먼저 지키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야 그것도 파트너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고 또 자기 면역력 강해야 내가 혹시 있을 다양한 그 관계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다. 네. 그리고 혹시 이상이 조금만 나타나도 얼른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하자. 네. 그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성병에 대해서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겁먹지 말자. 그러니까 약간의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성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거나 설마 하다가 이 일을 크게 만들어버리면 만약에 자기가 증상 있잖아요. 그럼 빨리 치료하면 파트너까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쳐갖고 그냥 여러 명한테 감염시켜버리면 그거 쪽팔리고 말해야 되고 치료시켜야 되고 후유증 생겨버리면 너무나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복을 맞습니다. 지어도 부족한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한 파라다이스, 행복한 섹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행복을 지키는 오늘 그런 성병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자, 그럼 수고. 오늘 닥터바님 너무 애쓰셨어요. 네. 네. 제 분야라서 그냥. 네, 실력을 마음껏 네, 발휘하셨네요. 저희 공부 많이 했죠. 네. 재미는 없지만 유익하고 꼭 알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신 닥터바님께 박수 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